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부터 꾸준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신규 상장 ETF도 많았고요. 또 운용 전략이 변경된 ETF도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 선택이 어려운 분들 오늘 소개해 드리는 ETF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5월 말 기준 순자산이요,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50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성장 속도죠. 제가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이동한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S&P 500, 나스닥 100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투자 목적도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지만 결국은 ETF인 거죠.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몇 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시작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혹은 30년 뒤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70% 룰이죠. 퇴직연금 계좌는요, 중경 ISA나 연금 계좌랑 달라요. 주식형 ETF로 100%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30%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을 담아야 돼요. ETF로 한정을 하자면 이 주식형 ETF가 위험자산이고요. 채권형 ETF나 채권 혼합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자산 70%는요, 각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전자산 30%를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다가 '아 잘 모르겠다.'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30%면 진짜 크거든요. 이 30%를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성격도 바뀌고요. 당연히 중장기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분들이 아니라 사회초년생부터 40 대까지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ETF를 골랐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큰 의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미국 대표 지수죠. 그런 의미에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액티브는요, 가장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형 ETF들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이 달라요. 요즘은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추세이고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도 주식 비중이 50%예요. 포트폴리오 절반은 나스닥백을 담고요. 나머지 절반은 단기채에 투자를 합니다. 잔존 만기가 짧은 단기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흔들려도 자본 차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채권은 이자 수익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백 그리고 미국 단기채 모두 다 달러 표시 자산이죠. 포트폴리오 100%가 달러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ETF 이름에 액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나스닥 100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온전히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혼합형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스닥 100 액티브 채권 혼합형 ETF는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예요. 역시 주식 비중 50%의 혼합형 ETF이고요.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의 채권 혼합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 포트폴리오가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운용의 방향성은 같고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핵심 종목도 거의 유사합니다.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에 관심이 있었는데 주식형 ETF는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채권 혼합형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랑 또 다른 차이점은요, 바로 채권 포트폴리오입니다. 채권 비중이 50%인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미국 단기채가 아니라 국내 단기채에 투자를 해요. 채권 포트폴리오 50%는 환율 변동 위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액티브 ETF가 항상 벤치마크 성과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더 많이 빠져요. 하지만 올해와 같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운용 역량이 뛰어난 액티브 ETF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채권 혼합형 ETF 시장도요, 올해는 국내 주식 쪽으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ETF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죠. 상장한 지 진짜 오래된 ETF입니다.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단순히 올해 국내 증시가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국내 주식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위험자산 70%의 미국 주식 비중이 이미 높은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채권 혼합형 ETF 정도는 국내 주식을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 비중이 40%고요. 채권 비중이 60%예요. 주식 비중 50%가 아닌 40%지만 요즘 코스피 200은 S&P 500은 물론이고 나스닥 100보다도 변동성이 높아졌죠. 나스닥 100 채권 혼합형 ETF보다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이한 점은 주식은 국내 주식인데 채권은 미국 국채예요. 운용사들이 혼합형 ETF를 만들 때 국내 주식과 미국 채권 조합은 잘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흔치 않은 조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채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채권 포트폴리오 60%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코스피 200도 좋고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니까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에게는 좋은 시장이었던 거죠. 두 번째 ETF는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신규 상장했는데요. 신규 상장 당시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삼전닉스 고평가다 이런 ETF가 나왔으니 이것은 고점 시그널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때 삼성전자 20만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연히 굴곡은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 많이 올랐죠.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도요. 상장 이후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수인데 보수가 연 0.01%예요. 채권 혼합형 ETF 전부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운용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 비중이 50%인 채권 혼합형 ETF이고요.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그리고 국내 단기채 50%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안전자산 30%를 이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업 50으로 채우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두 종목의 간접 투자 비중을 약 15%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요, 국내 주식 투자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계좌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목돈이 이미 쌓여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죠. 물론 연금을 수령할 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세를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는요, 20년 혹은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건데 20-30년 뒤에 내야 할 세금 때문에 지금 당장 국내 주식 투자 기회를 놓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률이잖아요. 자금운용 계획, 개별 ETF들의 기대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가장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자산 30%를요, TDF로 채우는 겁니다. 안전자산 30%에 담을 수 있는 채권 혼합형 ETF의 최대 주식 비중은 50%예요. 반면 TDF는 80%입니다. 주식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이 TDF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주식형 ETF 70%와 채권 혼합형 ETF 30%를 조합했을 때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은 최대 85%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 30%를 TDF, ETF로 채우면요,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주식 비중 94%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30대시면요, 직장 생활을 20년에서 25년은 더 하셔야 되거든요. 기간을 생각하면 퇴직연금 계좌의 주식 비중 94%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건 단순 주식 비중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TDF, ETF는요, 주식 비중은 높지만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 ETF보다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TDF, ETF 중에 가장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타이거 TDF 2045 적격입니다. 올해 초에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요. 주식 포트폴리오 전부가 S&P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TDF인데 S&P 500 80%, 채권 20%의 S&P 500 채권 혼합형 ETF였던 거죠. 이러라고 TDF, ETF를 안전자산으로 허락해 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부에서 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S&P 500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 MSCI ACWI를 15% 신규 편입했습니다. 타이거 TDF 2045 적격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TDF ETF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TDF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채권 혼합형 ETF들을 보면서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량 자산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힘든 이유는요. 단기 변동성, 주가 하락입니다. 단기 주가 하락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시간이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주가 하락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큰 무기는요. 시간과 현금이라고 하죠. 아직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가장 강력한 이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다소 공격적인 ETF들을 골라 본 거예요. 다만 퇴직연금 제도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서 실제 투자 위험이 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감안하셔야겠고요.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민하셔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도체 업황 고려하셔서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혼합형 ETF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